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좋아하는 게 있기 마련인데요. 음식에 진심인 사람은 전국 방방곡곡 새로운 맛집을 찾아 나서고, 덕질에 진심인 사람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보며 힘을 얻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좋아하는 것에 푹 빠져 온 마음을 다하다 보면 그 순간들이 모여 꽤 괜찮은 하루를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해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주변을 가득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순간 입가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혜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나의 옛날 동네 반자빌라엔 내 가족 오순도순 잘 살고 있었네. 화장실 문 밑엔 지갑하는 구멍이, 매일 밤 뒤척거리시던 아버지. No problem. 난 아무것도 몰랐거든. 아직도 그때가 생생해. 무서울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벌쩍 뛰게 하는, 벌쩍 뛰게 하는, 벌쩍 뛰게 하는 함께겠네. 내 가족이 다 같이 따스한 이보자를 두 발 놓고 또 찾지. 엄마는 날 안아줘, 내 목 감추는 울먹임. TV 보며 진정하라 하셨지. 깜빡깜빡거리네. 까만 방이 번쩍거리네. 아직도 그 꿈이 생생해. 무서울 게 없었던 어리기만 한 나를 벌쩍 뛰게 하는, 벌쩍 뛰게 하는, 벌쩍 뛰게 하는 창문을 부수고 내 가족에게 포효하던 널 다시 만나면 그땐 너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더 크게 소리 지를래.
안녕하세요. 뉴스는 음악을 타고 DJ 한주입니다. 8월 마지막 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톡톡 튀는 멜로디와 재치 있는 가사가 돋보이는 곡이죠. 악동 뮤지션의 다이너소어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8월 한 달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선글라스 끼고 여름 휴가 특집 음악방송 진행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머지않아 춥다고 롱패딩 꺼내는 날이 곧 올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차라리 추운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또 겨울이 오면 더운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무더위는 야속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여름을 그리워하는 날이 오겠죠? 자, 오늘도 좋은 음악과 유익한 우리 지역 소식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 주에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와!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바로 3번 수원 FC입니다. JB 초대석 바로 그 사람에 출연한 최순호 단장이 어느 구단에 속해 있는지 맞추는 문제였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당첨자를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재밌는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 귀 쫑긋하고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꼭 퀴즈 참여하는 거 약속! 8월 5번째 주 한 주의 뉴스는 음악을 타고 첫 코너인 순상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재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이세용 기자를 대신해서 또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요. 이한빛 기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빛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부터 뭔가 각오가 남다르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일보 디지털 뉴스부의 이한빛 기자라고 합니다. 예전에 격파남을 진행했었고요. 지금 이렇게 순상 뉴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순상 뉴스 전해주시죠. 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순상 뉴스는 일본 오염수 방류 일주일, 불안감 밀려드는 어촌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원전을 운영하는 일본 도쿄전력은 희석 절차로 방사성 물질을 최소화해 내보내겠다고 했는데요. 1차적으로 7,800톤을 방류한 뒤에 앞으로 30년 동안 총 134만 톤을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맞네요. 네. 그래서인지 오염물질이 바다로 유입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수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수산업계에서는 매출의 타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이 오염수를 방류한 지 딱 일주일 되는 날인데요. 네. 바다가 인접한 지역들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중부일보 취재진이 첫 주말인 지난 26일과 27일 경기도 내 어촌과 횟집이 밀집한 지역을 점검해봤는데요. 그 결과 확실히 손님이 줄어든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정말요? 네. 아유. 평택호 인근의 어부들은 판로가 없어서 조업을 포기한 모습이었고요. 횟집도 거의 손님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흥 월곡포구와 안산 대부도 탄도 어촌계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곳 상인들은 한 목소리로 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한탄하면서 횟집이 문을 닫을 위기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방사능 문제가 더 심해지기 전에 많이 먹자는 분위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감지가 됐습니다. 화성시 궁평항하고요, 인천 종합어시장 등에서는 방문객들이 많이 몰렸는데요. 그렇군요. 네, 아직 휴가철이 끝나지 않아서의 영향도 있지만은 마지막 만찬을 즐기겠다는 생각으로 시장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궁평항을 찾은 한 가족은 저희 중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족끼리 해산물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왔다.
앞으로는 수입 해산물을 먹어야 하나 고민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인들 역시도 바쁘게 손님을 맞이하면서도 앞으로 발길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건 언제부터가 될까요? 일단 정부에서는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흐르다가 약 4, 5년 뒤에 한국 해역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네. 하지만 방류 결정 전부터 오염수 이슈가 계속 화제가 됐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 만큼 어민들은 정치권의 정확한 정보 제공과 대책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박판규 평택시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장은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책을 지시하고 폐업 위기를 막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김원봉 시흥시 월곶 어촌계장도 바다에 의지해 살아가는 어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이에 경기도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위법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업인과 수산물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려는 어쩔 수 없지만 과도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그리고 어업인과 상인들을 생각하면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타깝네요. 일단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순상 뉴스는 흉기가 된 호신용품, 구매 제한 목소리 커진다입니다.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지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범죄 위협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호신용품을 알아보거나 구매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저도 요즘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쵸. 네. 실제로 한 호신용품 전문 업체에 따르면은 호신용품에 관심이 적던 20대, 30대 남성들이 구매 문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매량도 4배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남성분들도 그죠? 이제 호신용품을 찾고 계세요. 네. 관심은 늘어났지만 이제 호신용품을 무기로 악용하는 사례도 생겨나면서 호신용품의 무분별한 판매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림동공원 사건의 피의자 최윤종이 너클을 이용해 폭행을 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윤종은 경찰 진술에서 성폭행 목적으로 너클을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밝혔고요. 너클이 호신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처럼 흉기로도 쓸 수 있는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면 하루 만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구해지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온라인 커머스에서는 나이프도 호신용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신변을 지키는 목적을 넘어서 남을 해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임에도 판매 제한 같은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클이나 나이프처럼 상해 위험이 있는 호신용품을 규제할 방안은 따로 없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판매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호신용품에 대해 전문가들도 우려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네. 박한호 극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호신용품은 유용한 범죄 피해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지만 흉기로 이용될 소지도 있는 만큼 타인의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호신용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챙기는 호신용품이 타인을 위협하는 용도로 악용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따름이네요. 자기 스스로 범죄에 맞설 수 있는 도구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 차원의 범죄 예방과 대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번 주 순상 뉴스 마지막 소식은요.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노선 발표, 안개 속 표류 우려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전철 5호선의 서쪽 구간을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서구 검단 신도시 정차역을 두고 김포시와 인천광역시가 첨예한 대립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포시와 인천시가 요구하는 노선은 무엇인가요? 김포시의 경우는 검단 신도시 북쪽을 지나며 한 개역을 신설하는 형태의 노선을 희망하고 있고요. 네. 인천시는 검단 신도시 남쪽을 경유하며 3개역에 정차하는 노선을 제한한 상황입니다. 김포시와 인천 서구 모두 2기 신도시 영향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광역교통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로 자신들이 제안한 노선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단 신도시를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노선이 엇갈려지는군요. 네. 김포시와 인천시의 의견 차이가 계속되면서 대광위는 지난 5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했습니다만 노선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각 지자체가 보낸 노선안을 바탕으로 이달 말에 세부 노선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경기도는 김포시의 노선안에 담을 연장 계획을 지난 18일에 제출했는데요. 반면 인천시는 아직 노선 제출을 하지 않아서 최종 노선안 발표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노선안 발표가 늦어지면 5호선 연장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제성 문제에 휘말려서 사업이 표류할 수도 있는 데다가 또 이제 내년 4월이 되면은 22대 총선이 치러지잖아요. 그쵸. 또 노선 결정 문제가 정치적인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대립이 더 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지자체 간의 대립이 깊어질수록 주민들의 불편이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대광위 차원에서 중재에 나서서 많은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노선을 확실하게 결정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번 주 순상 뉴스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피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MC 더 맥스가 부릅니다. 단발머리.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빗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때면 꿈길을 헤매는데 못 잊을 그리움만 깊고 그 소녀 데려간 세월이 미워라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비에 젖은 풀잎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반짝이는 눈망울이 내 마음에 빗살아나네 내 마음 외로워질 때면 그날을 생각하고 그날이 그리워질
MC 더 맥스의 단발머리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WINDY1953님께서 뉴음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신청해 주셨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며칠 전 고심 끝에 긴 머리카락과 이별했어요. 20대 후반 이후로 거의 5년 만에 단발머리에 도전해 봤는데요. 저는 분명 아이유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다 끝나고 거울을 보니까 개그맨 최양락 씨가 앉아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5년 전 다신 단발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역시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게 맞나 봐요. 머리 감는데 3분도 안 걸려서 편하긴 해요. 그래도 얼른 다시 머리가 자랐으면 좋겠네요. 신청곡은 MC 더 맥스의 단발머리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이 사연 제 사연 아닙니까? 정말 공감 가는 사연이네요. 저도 1년 중에 360일은 머리를 자를까 말까 고민을 엄청 하거든요. 제가 딱 지금 그 타이밍입니다. 지금 굉장히 애매한 길이라서 단발로 다시 자를지 아니면 더 기를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순간인데 이 사연을 보니까 하지 말아야겠네요. 최양락 씨 될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주기적으로 병에 걸리거든요. 일명 단발병이라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단발병에 걸릴까 말까 위기예요. WINDY1953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머리는 금방 다시 자랄 겁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단발병 주기가 찾아오면 저희 유튜브에 영상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요. 보내주신 사연 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마음 굳게 다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음타 선곡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댓글창이나 뉴음타 홈페이지 참여하기 코너를 통해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을 초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죠. JB 인터뷰 바로 그 사람 코너입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8, 90년대 대한민국 최고의 스트라이커 아시아의 호랑이 최순호 단장님과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또 두 번째 보니까 더 반갑네요. 그쵸? 네. 더 이뻐진 것 같은데. 정말요? 감사합니다. 자주 봐야겠는데. 그러니까요. 다음에 또 출연해주세요. 네. 왜냐면 할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재밌습니다. 왜냐면 제가 90년대생인데도 그 당시에 축구 뭐라 해야 되죠? 역사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또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수원FC 팬이고. 수원FC 팬입니다. 이승우 팬이고. 저희가 저번 주에 우리 또 최순호 단장님의 살아온 축구를 하게 된 계기 이런 것들도 이야기 나눠봤고 또 해외 진출에 대한 아쉬움도 또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오늘은 조금 더 앞으로의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질문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수원FC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단장을 맡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첫 번째는 단장을 좀 맡아달라 그래서 하게 됐고요. 처음에 오퍼가 또 들어왔군요. 인기쟁이. 두 번째는 네. 하고 싶어서 했고. 세 번째는 할 일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할 일이 많은데 하게 됐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축구 디비전 시스템이 이제 잘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K1, K2가 좀 더 잘 돼 있고. 네. 그렇지만 클럽들은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래서 좀 제 기준에 아까 글로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의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리고 멋있으셔. 또 저한테 요청이 있을 당시에 제가 수원 시민이고
그래서 더 애정을 갖고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이유가 있으셨군요. 자, 선수도 해보셨고, 지도자, 그리고 지금은 또 프런트 단장님으로 또 경험을 모두 해보셨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그 직업은 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그쵸? 이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선수하고 이 행정 단장직하고 둘 중에 하나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아예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다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야기하기가. 근데 이 단장 일 하기가 참 재미있어요. 아, 재밌으세요? 어떨 때가 가장 보람되시는 것 같아요? 우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하나씩 움직여지고 있다는 게 발견될 때 가장 좋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축구 클럽들이 아직은 좀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우리 수원FC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게 다른 클럽들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미가 있고 또 이렇게 하나씩 이제 그림을 그리는 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일 때가 가장 즐겁죠. 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수는 앞에서 하지만 단장은 또 뒤에서 하는 역할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죠, 그 큰 그림을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선수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하면 되는 내가 거예요. 잘하면 돼. 그죠? 내가 잘하면 다 되는 거고 못해도 뭐 할 수 없어요. 근데 감독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누구를 잘하게 만들어야 돼요. 맞네요. 완전히 다르죠. 네. 또 그런데 단장님은 단장은 몇 군데를 잘하게 해야 되냐면 선수도 잘하게 해야 되고 감독도 잘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사무직에 있는 직원들도 잘하게 해야 되고 완전 최종 보스. 그죠?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단장님이. 그죠?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우리 그 최순호 단장님이 이미 선수로서의 커리어 그리고 감독님으로서의 커리어 다 쌓으셨으니까 그게 또 엄청난 경험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즐겁게 하고 있고 또 어렵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수할 때도 이 행정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굉장히 외국 같은 데 나가면은 관찰을 많이 했고 메모도 해놓고 또 감독할 때는 감독도 하지만 네. 오히려 이제 클럽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수원FC에서 단장직을 하고 있는 일은 제가 이미 선수 감독 때 이미 다 준비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던 거를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의 다 그렇게 그렇죠? 하고 있어요 지금요. 너무 멋지십니다. 역시 아시아의 호랑이. 킬리만자로의 표범. 아시아의 표범이었어요. 저번 주엔 표범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시즌 후반기에 그죠? 접어들고 있어요. 남은 기간 수원 FC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예, 뭐 명확합니다. 이제 잔류를 목표로 지금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이제 중위권 정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팀이 늘 그렇게 생각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할 단계가 와서 이제 남은 경기 잘 그 감독 선수들이 치르게 해서 잔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그 수원 FC 선수들에게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그 문제는 이제 감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감독에게만 이제 간혹 그 조언을 해주고 특별히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터치를 안 하시는. 네. 단지 이제 선수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정신적인 면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간혹 그 이야기를 하고 하죠. 뭐 이제 승우한테도 좀 더 팬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행동,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단장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되게 뭔가 진짜 아빠처럼 그렇게 또 뒤에서 묵묵히 또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선수들에게 직선적으로 운동에 대한 거 또는 경기에 대한 거는 감독이 하고 있잖아요.
그 제가 아무리 뭐 선수 출신이고 감독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걸 중복되게 하면은 오히려 선수들에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현명한 단장님이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그 K리그 1세대이자 국가대표 대선배로서 현재 한국 축구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면, 네, 어떤 관점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제가 성인이 돼서 축구를 한 거는 40년 전이고, 이제 10년 정도씩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4세대가 지났잖아요, 벌써. 진짜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엄청난 축구의 산 증인이시네요. 시간이 많이 지난 거잖아요. 네, 너무 많이 이제 발전했어요. 모든 게 좋아졌죠. 그렇죠. 특히 이제 지난 2002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국내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제 세계적인 선수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축구 인프라가 좋아지고 또는 리그가 발전하면서 다 좋아졌어요. 맞아요. 유소년 축구도 굉장히 또 그러면 발전했죠. 이제 저변도 많이 확대가 되고, 네, 단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조금 아쉬우면은 네, 조금 더 그 소수의 그 큰 선수 네. 보다는 조금 더 그런 선수를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축구인들이 바라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라는 월드컵에서의 8강,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16강 또는 8강을 갈 수 있는 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또 이렇게 스타 선수들한테 집중. 아니요. 그런 선수를 조금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더 많이 만들어. 스타 선수를 많이 발굴해내야 그렇죠. 예. 된다. 지금 뭐 선수가 뭐 세대적으로 볼 때 한 4-5명이라면 그거보다 한 배수 정도 아니 만들어내야. 베스트 11. 진짜 그렇죠. 그냥 11명이 모두 좀 그죠? 그렇죠. 스타 그래서 선수여야지. 월드컵의 16강에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그 선수들의 능력으로 평가할 때는 유럽 5대 리그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뛰는 선수들이 25명이 나간다면은 안정적으로 월드컵 16강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국내 축구 선수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키워서 해외로 내보내면은 맞아요. 다시 이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돼서 그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만들려면 조금 더 이제 그 우리 클럽들과 또 프로축구 연맹 협회가 네. 조금 더 노력을 해야죠. 그런 면에. 맞습니다. 저도 축구 팬으로서 꼭 그런 날이 오길 바라는데 눈여겨보는 선수가 있나요? 근데 워낙 이제 폭넓게 보다 보니까 특별히 보는 건 없는데 네. 지금 지난번 20세 월드컵에서 수원FC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이영준 선수라고. 이영준 선수. 지금 이제 상무에서 김천 상무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선수의 장점은 뭔가요? 저하고 비슷해요. 그런 점 저는 때문에 잘 몰랐어요 한동안. 네. 플레이 스타일이 좀 비슷한가 봐요. 지금 이제 20살이니까 네. 저런 선수가 있었나 나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잠깐 이영준 선수 약간 그 선수 아니에요? 그 류준열 닮은 선수 아니에요? 그래요. 저 알아요. 그 선수 키도 크고 그죠? 저도 그 선수 플레이 그래서 지켜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수원FC 선수인데 지금 김천 상무에 가 있다. 그 선수가 지금 20세 월드컵에서 뛸 거다. 그래서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 6월 달에 제대하고 팀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청소년 월드컵이었나요 그때? 그죠? 네. 그 경기 때 봤는데 일단 신장이 굉장히 컸는데 유연하더라고요. 네, 요한 크루이프 선수가 다 그런 선수잖아요. 신장은 크나 좀 유연함.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옛날에 약간 베르바토프 같은 느낌. 그렇죠. 너무 잘 알죠 축구. 네. 역시 우아한 걸 좋아하는 거. 그렇죠. 근데 감독님도 신장이 꽤 있으셨잖아요. 크시잖아요 키. 그죠? 그렇죠. 근데 유연하셨잖아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축구 지식 자랑 좀 해봤어요. 네. 아, 그러면 그 현역 선수 중 플레이 비슷한 선수가 그러면 이영준 선수 말고 또 뭐 대표적인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워낙 좀 그 독특한 플레이어라서 독보적인 스타일이었다. 아니, 독보가 아니고 독특. 농담입니다. 독특한 스타일이라서 제 스타일을 비슷하다고 본 선수가 거의 없어요. 어떤 점이 독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너무 오래전이라 우리 감독님의 플레이 스타일을 다 보진 못했거든요. 그 아까 베로바토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좀 우아한 그런 좀. 그럼 실제로 좀 유연하세요? 실제로 유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몸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웨이브.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축구할 때는 이제 유연한 좀 느낌이 그런 약간 볼 느낌으로 터치가 또 하죠. 이렇게 부드럽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을 찰 때는 좀 유연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유연성 운동을 할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춤은 좀 추세요? 약간 예전에 뭐 음악성에 대해서 별로 없어서 안 좋아하다가 옛날에 이제 우리 이 싸이가 열풍에 있을 때 네. 그거는 조금 따라 해보려고 했는데 네. 워낙 그때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아. 근데 이 별로 약간 몸치인 것 같아요. 근데 춤추는 유연함과 축구라는 유연함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달라져.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한 게 감독님 만약에 축구 말고 다른 종목의 선수였다면 어떤 종목을 저는 배구 했을 잘했을 것 같아요. 것 배구. 아, 배구. 왠지 배구 선수도 좀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축구를 해도 그렇고 뭘 해도 굉장히 정교한 걸 좋아해요. 아, 근데 배구가 사실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쵸. 정교함이 필요하죠. 다른 종목도 뭐 당연히 이제 정교함이 필요하지만 배구가 특히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다음에 굉장히 스피드하고 배구. 그래서 배구에 관심이 많아서 지금도 배구를 많이 보고 네. 또 배구들 지인도 많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잘 알겠지만 이제 특히 여자 중에 이 얼마 전까지 감독하던 이제 박미 감독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우리 태릉선촌에서 20대 아, 그때 같은 멤버. 때 같이 이제 거기서 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막 우리가 축구 선수지만 배구 선수들하고 우리는 6명이 할 테니까 너희는 2명이 해라.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태릉선수촌에서 굉장히 로맨스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혹시 축구와 배구 로맨스 있었나요? 없었어요. 축구하고 배구는. 진짜요? 축구 선수들은 우리 시대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축구 선수하고 농구 선수하고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축구 선수랑 농구 선수. 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진짜요? 감독님은 뭐 밝히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옛날 일이니까. 제 얘기? 네, 태릉 선수촌에 뭐 약간 그때 당시에 좀 눈여겨보던 선수라든지 뭐 로맨스. 저는 눈여겨보던 게 축구공밖에 없어가지고. 모범 답안. 역시 철두철미한 단장님. 농담이고요. 아, 역시 운동에만 집중하시고 그죠? 오로지 축구. 그때는 그랬어요. 아, 그쵸. 그때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또 유명한 선수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우리나라한테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슬슬 좀 마무리를 할 때가 됐는데 마지막 질문 좀 2가지를 좀 들어볼까 봐요. 만약에 단장님이 축구를 하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면 네, 어떤 일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설계사? 설계사요? 어디 쪽 설계? 부동산 보험 그쪽은 전혀 뭐랄까 우선 부동산 네. 보험 그러면 이게 돈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바로 연결 떠오르는 게 물론 뭐 당연히 다른 것도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지만 네. 난 뭐 이렇게 만들고 뭐 설계하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우와. 그래서 아마도 무슨 뭐 건축 설계사 또는 무슨 큰 뭐 프로젝트를 하는 무슨 뭐 과학적인 이런 설계 같은 거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아, 확실히 우리 그 단장님께서 정교함이 되게 장점이신가 보다. 배구를 좋아하는 이유도 손으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 정교한 플레이. 근데 그죠? 축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축구도 맞아. 자로잰 네. 듯한 그죠 그렇죠. 패스. 그래서 그거 야 진짜 자로잰 듯한 이런 말 잘 안 쓰거든요. 그렇죠. 축구를 많이 해본 것 같기도 한데. 자로잰 듯한 센터링. 야 진짜 맞아요. 그게 자로잰 듯한. 나중에 좀 불러주세요. 그게 맞아요. 그쵸. 그 자로잰 듯한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그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지만 이렇게 이 단어에 제일 또 환하게 또 제일 이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해 주신 것 같아요. 자로잰 듯한. 네. 그렇죠. 그 축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근데 맞아. 우리는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자꾸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자로잰 듯한 최순호 그래서 단장님. 이제 배구에서 보면은 뭐 페인팅, A킥, B킥 이런 게 다 스피드와 정말 자로잰 듯한 하지 않으면은 네. 그 작은 공간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축구도 자세히 보면은 수준이 높은 팀들은 그런 축구를 해요. 유일하게 그런 축구를 하는 데가 바르셀로나하고 지금의 맨시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자로넨스 패스. 그죠? 아,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단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추천곡 하나 추천곡이요. 지금 바로 그대 틀어드리도록 그리고 나. 하겠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그대 그리고 나? 그 옛날 드라마 제목 아니에요? 아니요, 여기 소리새 그 그룹이 아, 그래요? 있는 아주 그대 조금 그리고 나. 아, 혹시 후렴구만 잠시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도 노래를 찾아봐야 돼가지고 후렴구만 잠깐만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살짝만. 왜냐면 저희도 찾아봐야 돼가지고. 소리새 그대 그리고 나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후렴? 그냥 그대 그리고 나. 네, 우리 단장님은 노래는 재능이 없으신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추천해주신 소리새의 그대 그리고 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감사합니다. 또 와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파도를 가르는 힘도 딴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낙엽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흰눈 내린 겨울을 좋아했던 그대 그리고 나 때론 슬픔에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분명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뉴음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쏩니다. 이번 주 순상 뉴스에서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의 문제는 수도권 전철 5호선 연장은 서울에서 어느 도시까지 연결될까요? 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기 나갑니다. 귀 쫑긋하고 잘 들어주세요. 1번 김포시, 2번 범죄도시, 3번 도레미파솔라시, 4번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것인데 어찌 홍시맛이 나냐 모르신다면 홍시입니다. 퀴즈 참여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8월 31일 뉴음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되겠고요. 퀴즈 풀고 시원한 아도 받아가세요. 네, 아쉽지만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뉴음타 가족분들과 함께하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8월도 끝났잖아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따뜻한 감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는 곡이죠.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음 주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도 잊지 말고 저 한디와 함께 해주시고요. 일주일 동안 몸 건강하시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그럼 모두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지금까지 DJ 한주였습니다. 낮은 속삭임